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의 흐름은 차트의 위치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제가 코스피 종목은 지금 상승 오파가 나온 상태에서 나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조정이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이제 첫 상승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고,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아직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 고점에서 나온 차익 매물들이 이런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는 종목들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바닥 초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이버는 오늘 시장 하락이 나왔음에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 제가 이러한 추세대를 만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대 하단선 부근에 내려오면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26만 5천원 부근에서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26만 5천원 부근에 딱 정확하게 지지 흐름이 나왔죠. 자, 계속 26만 5천원 부근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러한 검은색 선인 120선 지지를 받고 나중에 이 파란색 선인 20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진짜로 상승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온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이 마지노선을 지지를 하고 이 20선을 돌파하는 이러한 매수 타점을 설명하는 영상을 오늘 낮에 찍어서 조만간 올려드릴 겁니다. 베팅의 기술 4편을 올려드릴 건데, 이 베팅의 기술들은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제가 추려서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 매번씩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올려드린 베팅의 기술 4편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시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와 더불어 앞으로 코스피에서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이렇게 가격을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20만 3천원 부근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가격대는 이러한 중요한 목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금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 자, 이런 확률이 높은 종목들은 이 구간 깨진다 하더라도 손절을 할 부분이 아니라 밑에 내려오면 내가 더 사서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 자체가 바닥을 오랫동안 다지고 이제 막 상승을 하려는 초입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 놓으신다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이니까 셀트리온 승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본인의 포트에 비중을 채워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이 가격대로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강력하게 올라가서 이 위에서 잘 안 내려오고 있었는데 시장이 조정이 보이니까 이렇게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가격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8,000원에서 7만원 부근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존으로 내려왔고, 상승할 때는 거래가 이렇게 터졌는데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팔 사람 다 팔면은 나중에 바닥을 잡고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수 하락으로 SK바이오팜 그리고 대웅제약 이 두 종목 제가 잡아드린 가격대 살짝 깨고 내려갔는데요. 시장 하락으로 나온 투매성 하락이기 때문에 다시 빠르게 복귀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승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고 이제 막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시장 하락으로 하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손절보다는 계속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바닥을 잡고 돌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구간에서 입질 좀 들어가 본 다음에 이런 가격대 존으로 들어오면은 본격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좀 더 낙폭이 커졌다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들 대부분이
스윙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천천히 바닥권에서 분할로 사 모으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주로 흐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실 때 천천히 분할로 조금씩 물량을 사 모은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만약 제가 정해드린 가격대를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부 물량만 줄여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전량 손절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같이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잦은 손절로 인해서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매수는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천천히 사 모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개 가격 정해드렸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제가 그어드린 가격존 상단부에 이렇게 왔죠. 내일 본격적으로 제가 드린 가격존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고, 앞으로 이 구간에서 천천히 지지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견조한 방어 흐름이 나왔었고, 저는 이 구간에서 지지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일 에코프로 BM은 관심 1순위로 보시고 이 구간이 지지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로봇주들도 같이 밀렸는데 제가 이렌시스 이 가격대에서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오늘 그 가격을 깨고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대비 선방한 흐름이고요. 그 이후의 흐름도 가격 조정으로 깊게 들어오기보다는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내일 바로 추세 돌려서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니까 혹시 이 구간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좀 더 흐름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 종목의 전제는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으로 진입을 했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계속 흐름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브리봇 25,000원 부근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가격대에 살짝 깼습니다. 그러나 지수 하락으로 깨진 거고 이 구간 지지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에브리봇은 지금 자리 바로 공략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봇선은 오늘 제가 정해드린 가격대 힘없이 깨고 내려갔는데요. 이 밑에 마지막 마지노선 가격대 부근에서 지지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추세 전환이 돼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 구간이 깨진다면 다시 하락을 했다가 크게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81,000원 구간 혹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일단 일부 비중 축소를 하시고 흐름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 81,0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 이렇게 흐름 적어드렸고요. 자, 일단 반도체 섹터는 이번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당분간 하락을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삼성전자와 디커플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과거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면 소부장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을 해줬죠. 소부장 관련주들 상승을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큼 크게 상승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같이 소부장 관련주들도 하락을 할 건데 애초에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이 대량주와 별도로 움직임이 나올 시기가 생길 겁니다. 일단 그런 흐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조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은 바로 HPSP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4만원부터 41,800원 부근 내려오면 공략 계획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려오다 말았는데요. 이 종목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1차 매수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PSP 이 종목 흐름은 내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91,5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만약 9만원 이탈 시 전량 손절 또는 일부 정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의미 있는 가격대인 9만원이 이탈이 되니까 급락이 나왔죠. 자, 맥점은 매수하자마자 보통은 바로 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의 급소의 자리이고 많은 사람들, 즉 고수들이 매매에 참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지지가 못하고 깨져버리는 흐름이 나오면 투매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은
손절 라인을 분명히 정하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오늘 제가 올려드릴 베팅의 기술 4에서 이 검은색 선인 120분봉의 120선이 매수를 하실 때 최종 마지노선이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깨져버리면 일단 손절을 치고 나와야 됩니다. 마지노선이라 함은 마지막 매수 자리가 되고, 그러한 마지노선이 지지가 되면은 바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검은색 선인 120선 마지노선을 지지를 해주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왔죠. 반면 그 마지노선이 깨지니까 바로 급락이 나왔고, 반등도 그 마지노선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마지노선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나중에 이 마지노선을 다시 회복을 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새롭게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오늘 제가 올려드릴 베팅의 기술 4 영상 공부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으로 그 영상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 좀 더 매매 기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저와 차분하게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장 상황이 너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 투자하겠습니다.